수지는 시어머니 손에서 잡지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이게 몇 년도 거예요? 1995년?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요즘 트렌드랑 완전 딴판이에요. 괜히 이런 거 보시다가 눈만 높아지시겠어요. 수지는 잡지를 옆으로 던졌습니다. 낡은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패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잡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수지는 최종 면접장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세련된 구두 소리가 들렸죠. 수석 고문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오늘도 면접 준비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패션 트렌드를 공부했죠. 발이 퉁퉁 부었어요. 구두를 벗어던지며 거실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한참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뭐 보세요? 수진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패션 잡지였습니다. 표지부터 누렇게 바른 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수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언제 나온 잡지예요? 시어머니는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거란다. 그냥 오래전 추억이 담긴. 수지는 시어머니 손에서 잡지를 낚아챘어요. 표지를 보니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전 잡지였죠. 수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이게 몇 년도 거예요? 1995년이라니. 요즘 트렌드랑 완전 딴판이에요. 괜히 이런 거 보시다가 눈만 높아지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자신이 얼마나 바쁜데요. 내일 모레면 최종 면접인데 시어머니 상대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수지는 잡지를 휙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패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그래도 이건... 아, 그리고요. 수지는 시어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밖에서 제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어머님이 며느리 자랑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는 거 알아요. 창피해요, 진짜.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을 뻗어 잡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수지는 이미 잡지를 옆 테이블에 던져버렸어요. 낡은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어머님, 제발 좀 시대에 맞춰 사세요. 이런 거 보면 뭐해요? 어차피 요즘 패션이랑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쓰시라니까요. 수지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내일 면접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준비할 게 태산 같았죠. 시어머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잡지를 천천히 주워 모았어요. 그 모습을 힐끗 보던 수지는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패션을 뭘 알아요? 평생 집에서만 계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려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국내 최고 패션 기업이에요. 거기 MD로 들어가면 제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은 달랐어요. 대학에서 패션 마케팅을 전공했고 유명 브랜드에서 인턴도 했죠. 면접도 이미 2번이나 통과했어요. 이제 최종 임원 면접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잡지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죠.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즉, 또 삐지셨네. 수진에게 시어머니는 늘 답답한 존재였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유행도 모르고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았죠.
수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면접 준비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최신 컬렉션 사진들이 떠올랐죠.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들. 수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나한테 딱이야. 나 같은 사람이 거기서 일해야지. 수지는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완벽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자기소개서도 특히 인성 부분을 강조했죠.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썼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수지는 시어머니 방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마 또 그 낡은 잡지를 보고 계실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죠. 도대체 왜 저런 걸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금방 관심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하든 자신과는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내일 모레 있을 최종 면접이었죠. 수석 고문까지 나온다는 그 면접. 수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나 같은 인재를 놓칠 리 없어.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메이크업, 세련된 옷차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신은 그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세계였죠. 수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면접 스터디도 해야 하고 옷도 다시 점검해야 했죠. 잠들기 전 수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하면 되는 거죠. 며느리 자랑하고 싶으면 조용히 혼자 하면 되고요. 밖에서 떠들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벌써 그 회사의 MD가 되어 있었어요. 화려한 패션쇼장을 누비고 유명 디자이너들과 미팅하고 모두가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살. 그게 바로 며칠 후면 현실이 될 거예요. 시어머니 방의 불빛은 한참 후에야 꺼졌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지는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인생에서 시어머니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수지는 집에서 면접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최종 면접이에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포트폴리오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수지는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트렌드에 민감하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MD가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 톤도 점검하고 표정도 확인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죠. 수지는 긴장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퇴근한 거예요. 수지는 연습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죠. 왔어요? 저녁은? 민준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수진을 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열었죠. 당신 내일 면접이지? 응, 최종이야. 떨리긴 한데 자신 있어. 수지는 다시 자료를 펼쳐들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당신이 지원하는 그 회사 말인데. 응? 왜? 수지는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죠. 우리 엄마가 거기 창립 멤버. 아, 제발.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민준을 쏘아봤습니다. 또 그 소리야? 당신 엄마가 뭐? 김치 담가놨다고? 아니면 된장 담갔다고? 민준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내일 최종 임원 면접이야. 최종이라고. 이런 중요한 날 앞두고 격 떨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당신 엄마 얘기는 정말 지겹다고. 수지는 짜증이 폭발했어요. 요즘 시어머니만 봐도 신경 쓰이는데 남편까지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었어요.
수지는 다시 자료를 집어들었죠. 집중해야 했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날인데 남편은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이해 좀 해줘. 내가 지금 얼마나 긴장되는지 알아? 이 회사 들어가면 내 연봉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지는 그런 남편을 힐끗 보고는 다시 면접 준비에 몰두했죠. 한참 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으셨어요. 수지는 배가 고팠지만 먹을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바빠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준에게 밥을 차려주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죠. 수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 걸면 또 신경 쓰일 테니까요. 민주는 혼자 밥을 먹으며 계속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숟가락을 들다 말다를 반복했죠. 수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래? 밥이 안 넘어가? 아니야. 그냥. 민주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내일 면접장에서 할 대답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자료를 보고 있었고 민주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수진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엄마 얘기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수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일 면접인데 왜 자꾸 엄마 얘기를 해? 무슨 엄마가 그렇게 중요해? 나한테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거든.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수지는 홧김에 거실로 나와버렸죠. 거기서 밤새 면접 준비를 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남편이 왜 저렇게 시어머니 얘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뭘 하겠어. 평생 집에서만 계신 분이 회사 일을 뭘 알아.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자신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어요. 면접이 오후 2시였지만 준비할 게 많았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면접복도 3번이나 갈아입어 봤어요.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죠. 수진은 그런 남편을 보며 짜증이 났어요.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딴소리 하지 마. 나 진짜 긴장돼 죽겠거든. 민주는 입을 다물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나서기 직전 민준이 돌아봤어요. 당신 면접 잘 봐. 그리고 뭐? 아니야. 조심해서 다녀와.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남편이 왜 저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깔끔한 헤어,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 모습이면 면접관들이 반할 거예요. 집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에게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수진은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저녁에 봬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어머님은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모르실 거야. 수진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오늘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 못할 거예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회였죠.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들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머릿속에서 지워졌죠.
지금 수진의 머리에는 오직 면접뿐이었습니다. 택시가 회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수진은 창밖으로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이 건물이 바로 자신의 미래가 될 곳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건물로 들어갔죠. 로비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나타났죠. 수지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최종 면접 오신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입니다. 아, 네. 대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유명 패션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세계적인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는 모습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죠.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2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수진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은 빈자리에 앉았죠. 분위기가 묘했어요.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경쟁자니까요. 수지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메이크업을 다시 확인했어요. 립스틱이 번지지 않았나? 머리카락은 제자리에 있나? 김수진님. 직원이 문을 열고 수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다른 두 지원자가 수진을 보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아까 대기실에 있던 지원자 중 한 명이었어요. 면접을 먼저 본 사람이죠. 수진은 그 여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창백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대기실로 돌아가는 그 여자 뒤로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역시 면접을 본 지원자였어요. 이 사람도 표정이 좋지 않았죠. 두 사람이 대기실로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아까 그분, 포스 장난 아니더라. 진짜 무섭던데. 눈빛이.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면접관이 그렇게 까다로운가 봐요. 하지만 수지는 자신 있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직원이 면접실 문을 열어줬어요.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긴 테이블 뒤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테이블 가운데 가장 중요해 보이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명패에는 수석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 자리는 왜 비어 있는 걸까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수진입니다. 가장 왼쪽에 앉은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앉으세요. 긴장 많이 되죠? 괜찮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고 애썼죠. 면접관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여자 면접관이 입을 열었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회사 수석 고문님께서 전원 직접 면접을 보십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 자리가 비어 있었군요. 지원자분이 마지막 순서라 곧 오실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수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면접관이 질문했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수지는 준비한 대답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사의 비전, 패션 철학, 자신의 꿈.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강점, 약점, 목표. 미리 준비한 덕분에 막힘없이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저 빈 의자였습니다. 수석 고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아까 나간 지원자들이 왜 그렇게 창백한 얼굴이었는지도 궁금했어요. 수지는 슬쩍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면접관들은 계속 질문을 했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자꾸 저 빈자리가 떠올랐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까 지원자들이 포스 장난 아니다. 무섭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수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왼쪽 면접관이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인성에 대해 말해보세요. 특히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듣고 싶네요. 드디어 준비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런 대답을 좋아할 거예요.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건강식도 직접 챙겨드립니다. 명절에는 제 손으로 모든 음식을. 수진이 말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뒤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였어요. 세련되고 우아한 소리. 수지는 반사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면접 중에 뒤돌아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온몸이 긴장됐죠.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 사람이 바로 수석 고문인가 봐요. 어떤 깐깐한 할망구일까.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나이 많은 여자일 거예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죠. 괜찮아. 나 저런 사람들 다루는 거 잘하잖아. 잘 보이면 돼.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빈 의자 뒤에 섰어요. 수지는 고개를 약간 들어 그 사람을 보려 했죠. 검은색 정장이 보였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그리고 목에 두른 스카프. 화려한 패턴의 실크 스카프였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스카프를 어디서 본 것 같았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의자를 당기며 앉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모두 공손하게 인사했죠. 고문님 오셨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편안하던 면접실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드디어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수지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어요. 수석 고문이 다시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수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마지막까지 흔들리면 안 됐죠. 네, 시부모님을 정말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죠. 수석 고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시는지 말해보세요. 수석 고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수지는 목이 바짝 말랐죠.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여쭤보죠. 거짓말이었어요. 수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는커녕 말도 제대로 안 했죠. 또 뭐가 있나요? 수석 고문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님 건강을 위해 직접 음식을 챙겨드립니다. 유기농 재료로 영양식을 만들어서요. 시어머님 입맛에 맞춰서 간도 조절하고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요리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할 거예요. 명절에는 제 손으로 모든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어머님께 배운 레시피대로 정성껏 만들죠. 왼쪽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수지는 조금 안심했죠. 하지만 수석 고문은 여전히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님께 뭔가 배운 게 있나요? 수석 고문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인생 선배시니까요. 살아온 지혜를 배우고 구체적으로요. 수석 고문이 끊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수지는 당황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순간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는 법이라든지. 수지는 말을 더듬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등이 축축해졌죠.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수석 고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그 사람의 손을 봤어요. 가늘고 우아한 손이었죠.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네, 자주 합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죠. 어떤 대화를 나누시죠? 수석 고문이 계속 물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죠. 일상적인 얘기들이요. 오늘 뭐 하셨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그럼 시어머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가 뭘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집안일을 하셨을 거예요.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평생 집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죠. 수석 고문이 움직였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손을 책상 위에 올렸죠. 수지는 그 손가락들이 천천히 두드리는 걸 봤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면접실에 퍼졌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수진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더 커졌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취미는 뭔가요? 수석 고문이 다시 물었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취미?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지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석 고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수지는 들었죠. 친부모처럼 모신다면서 취미도 모르시네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면접관들이 수진을 바라봤죠.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도 바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요? 수석 고문이 끊어 말했습니다. 비웃는 듯한 톤이었어요. 마음이 있으면 관심도 있는 법 아닌가요? 시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친부모처럼 모신다고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손은 떨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수석 고문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수지는 드디어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수석 고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시어머니.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수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시어머니는 차갑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목에 두른 스카프를 만졌죠. 수지는 그 스카프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촌스럽다며 무시했던 바로 그 스카프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버리라고까지 했던 그것. 어머.
수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진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죠. 다른 면접관들이 수진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왼쪽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원자님, 괜찮으세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갔죠.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게다가 수석 고문이라니.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수진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저기. 수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면접 중입니다.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냉정한 말투였어요. 수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펼쳐들었죠. 수진의 이력서였어요. 여기 자기소개서에 보니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신다고 적혀 있네요. 방금 하신 말씀과 똑같네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며칠 전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것들, 남편의 말을 끊었던 것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말하려고 했었어. 엄마가 회사 창립 멤버라고. 수진은 뒤늦게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앉아서 수진을 심판하고 있었죠. 면접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스카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 촌스럽다고 했던 바로 그 스카프. 지금 보니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실크 재질.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죠. 이게 명품이었구나.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서웠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지원자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닌 지원자로 대하고 있었죠. 패션 MD를 꿈꾼다고 하셨죠? 네네. 수진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시어머니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화려한 패턴의 실크 스카프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이 스카프를 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스카프를 봤어요.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사흘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그 스카프를 메고 계셨어요. 수진은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죠. 어머님, 그거 언제 사신 거예요? 완전 올드하신데요. 시어머니는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게 특별한 거란다. 오래전에. 에이,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안 매요.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 그냥 버리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외출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죠.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카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스카프를 보고 뭐가 떠오르나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냥 평범한 스카프로 보였어요. 화려하긴 하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죠. 그냥 스카프입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MD 지망생이 이 정도밖에 못 보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스카프를 보더니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이거 혹시 라 메종 컬렉션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쪽 면접관도 눈이 커졌어요. 설마 1995년 초판 에디션인가요?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수진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이 스카프가 뭔지 아시나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라 메종이라는 브랜드를 지원자는 알고 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 메종은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였습니다. 누구나 아는 명품이죠. 이 스카프는 라 메종이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만든 첫 컬렉션입니다. 1995년이었죠. 당시 한국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지금은 빈티지 시장에서 수백만 원에 거래됩니다. 희소성 때문이죠. 당시 생산량이 매우 적었거든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를 촌스럽다고 했다니.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지원자분은 이 스카프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촌스럽다고 하셨죠. 버리라고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집에서는 걸레 취급을 하더니 회사에서는 빈티지라고 아는 척이라도 할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스카프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MD라는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제품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끊어 말했어요. MD는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죠. 오래됐다고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새롭다고 다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지원자분은 30년 된 빈티지의 가치를 몰랐어요. 희소성도 역사성도 예술성도 보지 못했죠. 그저 낡았다는 이유로 버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 MD가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죠. 그래도 변명은 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몰랐다고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MD 지망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모님, 그래도 다른 부분은 괜찮았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MD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목입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면접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게다가 인성 면접에서도 거짓말을 했죠. 수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취미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면접관들도 따라 일어났죠. 수진만 앉아 있었어요. 지원자분. 시어머니가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긴 회사입니다. 호칭을 똑바로 하세요.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계속 어머님이라고 부를 뻔했다는 걸. 시어머니는 지금 며느리가 아닌 면접관이었죠. 죄송합니다, 고모님.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분은 두 가지 면에서 탈락입니다. 시어머니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첫째, MD로서 필요한 안목이 없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없어요.
둘째, 인성 면접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다른 회사도 추천할 수 없겠네요. 그 말이 수진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패션업계에서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스카프를 다시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면접실을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또각, 또각. 수지는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꿈꿨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왼쪽 면접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원자님, 면접 끝났습니다. 나가보세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간신히 걸어서 문 밖으로 나왔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댔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만했고 무지했고 거만했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말을 끊었던 것도 모든 게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수지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죠.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면접관들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수지는 정신없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소리쳤어요. 복도에 울려 퍼졌죠. 지나가던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춰 섰어요. 천천히 수진을 돌아봤죠.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죠.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수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기회를 한 번만. 여긴 회사입니다. 시어머니가 끊어 말했어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호칭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당신은 면접 탈락자고 나는 이 회사 고문이에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력 없는 지원자를 보고 있었죠. 왼쪽에 있던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고문님, 그래도 가족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적 감정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면접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단호함 앞에서 물러섰죠.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력이 없어요. MD로서 가장 중요한 안목이 없죠.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없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수지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거짓말까지 했어요. 면접에서 인성을 속였죠. 그런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없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수지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오른쪽 면접관이 수진에게 다가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렸어요. 면접관이 부축해줬죠. 시어머니는 수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수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했죠. 면접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원자님, 이제 가보세요.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말이었어요.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죠. 수지는 엘리베이터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주변 직원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엉망이었습니다. 눈 화장은 번졌고 얼굴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죠.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말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시어머니가 수석 고문이었다고? 수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만 계속 흘렀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는데 거실이 텅 비어 있었죠. 시어머니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꿈꿨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걸 망쳤죠. 며칠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것, 남편의 말을 끊었던 것, 스카프를 촌스럽다고 했던 것.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수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을 쳐놔서 빛이 들어오지 않았죠. 수지는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왔죠. 수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죠. 시어머니는 수진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노크를 할까 망설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시어머니도 자신과 말하기 싫은 거겠죠.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데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말이죠. 수지는 배가 고팠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다른 회사도 추천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말의 의미를 수지는 알았습니다. 패션업계에서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안 좋게 말하면 어떤 회사도 수진을 받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베개를 붙잡았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수진은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면접장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 차갑고 냉정한 눈빛.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현실로 돌아온 게 더 괴로웠습니다. 커튼 틈으로 아침 햇살이 새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수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20통도 넘었죠. 전화도 10번 이상 왔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 숨어 있고 싶었죠.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셨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귀신 같았어요. 머리는 산발이 됐고 얼굴은 헬쑥했죠. 눈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핸드폰에는 남편의 연락이 계속 쌓였어요. 문자, 전화, 카톡. 수지는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민준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죠. 엄마, 수진이는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방에 있단다.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 민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있었죠. 수진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또 났죠. 민준은 한참을 기다렸어요.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는 방이었거든요. 방 안은 어두웠어요. 민준이 불을 켰습니다. 수진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죠. 수진아.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진은 여전히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접 떨어진 거 엄마한테 들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를 내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죠. 수진은 이불을 조금 내렸습니다. 눈만 내놓고 민준을 봤어요. 민준의 표정은 지쳐 보였죠. 내가 말하려고 했었잖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지원하는 그 회사, 우리 엄마가 거기 창립 멤버라고. 30년 전에 그 브랜드를 지금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이 엄마라고.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들었어야 했어요. 남편의 말을 끊지 말았어야 했죠. 내가 몇 번을 말하려 했는데 넌 매번 끊었잖아. 엄마 얘기만 나오면 짜증내고 듣지도 않고. 민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이 바닥에서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엄마가 만지는 브랜드는 다 성공했어. 엄마 안목을 업계에서 인정하는 거지. 수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버렸어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웠죠.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패션 일을 했어. 집에서만 있던 사람이 아니야. 은퇴하고 나서 우리랑 살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업계에서 레전드였다고.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입었던 옷들,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 엄마가 직접 고른 거야. 30년 전 패션을 만들었던 사람이 고른 거라고. 그런데 넌 촌스럽다고 했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 있었죠.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민준이 비웃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지. 엄마에게도 나한테도. 당신 커리어만 중요했잖아. 수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침대 위에 놓았죠. 이게 뭐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죠. 맨 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수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이게 무슨...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민주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 너 같은 짝퉁은 딱 질색이래. 민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엄마 말이 맞아. 넌 겉만 번지르르 해. 안은 텅 비어 있어.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야. 민준이 일어섰어요. 수지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엄마한테 사과할게. 늦었어. 민준이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용서 안 하실 거야. 아니, 용서의 문제도 아니지. 당신은 그냥 자격이 없는 거야.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주는 그런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 나가줘. 짐은 내일까지 싸. 변호사 연락처는 서류에 있어. 민주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수진은 혼자 남았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혼협의서, 재산분할, 위자료.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수진의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죠.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도, 결혼도, 미래도.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걸 파괴했어요. 수진은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면접 준비에 들떠있던 자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의 말을 끊고 교만하게 굴었던 모습. 만약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면, 남편의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겸손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개지지도 않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면접 준비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력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수지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밤새 짐을 쌌어요. 가방 3개가 꽉 찼습니다. 수지는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죠.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안 주무신 거죠?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용서를 빌고 싶었죠.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만 뜬 채 밤을 지새웠죠. 아침 7시 수지는 짐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차를 마시고 계셨죠. 수지는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만 마셨어요. 대답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았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면 진짜를 놓치는 법이지. 수지는 눈물만 흘렸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셨죠.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수지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죠. 뒤돌아보니 집이 보였습니다. 따뜻했던 집.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가 물었죠. 어디로 가시나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손님? 기사가 다시 물었어요. 수지는 아무 곳이나 말했습니다. 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수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오만했고 무지했고 교만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며칠 전 면접장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MD로서 필요한 안목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수지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물건을 보는 눈도, 자신을 보는 눈도 없었죠.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만 밀려왔죠.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는 수진 혼자만의 것이었죠. 택시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짐을 들고 내렸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걸었죠. 아무도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수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